오늘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그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시련을 준다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뭐 제가 사실 아직 그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길에 조금 이렇게 견디기 힘든 시련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사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저한테는 시련을 조금 이제 극복을 좀 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10대 때 흔히 이야기하는 10대 아이돌 그룹으로 저는 데뷔를 했었고요. 어, 방송이 이때가 이제 첫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이때 방송 프로그램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주택복권이라는 그런 프로였는데 복권을 이제 그 추첨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인 가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는 저쪽에서 이제 그 왼쪽에서 이제 검은색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카메라를 전혀 쳐다보지를 못해요.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그래서 저 때는 사실 꿈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은 없었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이렇게 하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20대에는 저렇게 이제 그 가수로 시작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의 이제 첫 직장이자 저의 첫 이제 일이 저는 보험 대리점을 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개인 보험들을 이렇게 뭐 제가 주변에 개인 보험을 권유를 하거나 그런 시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저는 이색 보험이라고 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군인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커플 보험이라고 해서 연인이 사귀다가 깨지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상품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동통신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특별한 날 뭐 눈이 내리면은 뭐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 날씨 보험이라고 해서 그런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보험 상품 가입을 시키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 원종서 사님 저희 그룹에 팀 강의를 와주셨는데 마이스토리를 해주시다가 이제 데이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근데 저도 이제 군인보험을 진행을 할 때 저희 첫 거래처가 데이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데이콤이 이제 그 선불카드라고 해서 군인들이 그 선불카드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불카드에 이제 저희 군인 상품이 같이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원정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잠시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 서른이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M3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그 골수라는 곳이 오염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암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사실 암 중에서도 가장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이 백혈병이에요. 왜냐면은 일반 암들은 뭐 암세포를 제거하던가 절제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백혈병은 그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를 기증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혈액 그 암세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기증자를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나서 그 타이밍에 기증자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그 기증자 골수 기증 그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혈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혹시 조혈무세포 골수 기증 하시겠습니까? 이런 권유 같은 거 받아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막상 기증을 했다가도 기증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돌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가족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강상의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이제 실현을 당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운이 좀 좋았어요. 어떤 환우는 국내에서 기증자를 못 찾아서 저쪽 멀리 동남아에서 골수를 공수를 해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골수를 기증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가 암세포만 죽이면 상관이 없는데 면역세포, 정상적인 세포까지 같이 죽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환자들이 살이 일단은 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모자를 쓰고 긴팔을 입고 다니시는 이유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국내에 270명의 기증자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연락이 왔던 분이 흔쾌히 기증을 해주셨는데, 저하고 골수 이제 그 유전자가 97% 일치가 돼서 저는 다행히 그때 골수 기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치료를 받을 때 6개월 정도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될 때 정신과 의사분과 상담을 받고 퇴원을 해요. 왜냐면은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정신적인 피폐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친구가 저한테 주고 갔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주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 혹시 지루하니까 혹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하고서 저한테 선물을 주고 왔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책이라는 거는 그 라면 먹을 때 받침으로 사용하는 용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특히 항암 치료를 할 때는요, 그 침대를 커튼으로 이렇게 다 둘러칩니다. 왜냐면은 세균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도 반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면회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때 당시에는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절실히 상상하면 어느덧 현실이 된다는 문구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저 책에 있는 문구대로 한번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퇴원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남들이 갖고 있는 복근 같은 것도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그런 상상도 했었고요. 저 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미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혼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하기 전에 생식세포를 키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혹시 모르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병원의 실수로 그 키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나중에 불임이 이제 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해드리겠지만, 왜 그때 저는 상상 속에 긴 생머리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 둘을 데리고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때는 제가 뭐 해외여행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면 좀 해외여행도 많이 하면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병원에서의 치료받는 시간이 저한테는 솔직히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골수 기증을 이제 이식을 받기 전에 가장 독한 항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암세포만 사멸시키는 게 아니고 제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다 사멸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새로운 골수를 제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건데,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은요, 제일 첫 번째 5초, 그러니까 10초도 안 돼서 제 몸에 있는 구멍으로부터 물이랑 물은 다 나오더라고요. 콧물, 침물 다 나오고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 밥 냄새가 너무 역겹고 오바이트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식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 그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이 겪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오자마자 했던 게 방 안을 걸어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병원에서 상상했었던 그 상상의 힘이었었는지 집에 와서 나는 조금씩 운동을 해서 체력을 조금씩 길러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좀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저한테 희망의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던 게, 백혈병 환우분께서 투병을 하시고 나서 극복을 하시면서
지리산 종주를 하셨던 사진을 카페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아,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전문 의료진 분들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크게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분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그냥 저 사진 한 장, 지리산 종주를 하셨다는 그 사진 한 장에 저한테는 희망이 되었고 저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갑자기 올라와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희망을 꿈을 꾸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그런 희망을 꿈꾸면서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복근이라는 것도 저도 한번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사진으로도 남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네, 주인공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 회복을 하면서 사실 결혼이라는 거는 꿈도 꾸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제 남자 나이 30에 뭐 직장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화장품 영업을 당시에 했었는데 그 화장품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그 교육을 해주는 강사님을 보고 첫눈에 제가 이제 귀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게 이렇게 앞이 새하얗게 네, 벽지처럼 이렇게 모든 게 바뀌면서 제가 이제 지금의 제 와이프한테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대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제 모든 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와 제 그 상상 속에서 그 그려졌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그려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저희는 이제 뉴스킨을 만났거든요. 근데 저희의 뉴스킨 스토리가 조금은 독특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와이프는 대학원에서 피부를 전공을 해서 수많은 피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교육 강사로 일을 했었는데 정작 본인은 집에서 화장대 위에 뉴스킨 제품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와이프가 1남 3녀 중에 셋째인데 첫째 이제 그 큰 처형께서 뉴스킨 사업을 당시에 하셨는데 뉴스킨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는 저희 큰 처형한테는 정말 매니아 소비자였죠. 왜냐면 말만 하면 제품을 사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부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괜찮다 보니까 가족애가 조금 남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큰 처형이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 구매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큰 처형은 저희 그 집사람한테 한 번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품만 사주는 소비자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와 만나고 나서 저희 피부 이제 그 관리실 거래처 원장님께서 한 번은 저희한테 갈바닉 이때 당시에 바디 갈바닉이 런칭이 되는 시기였는데요. 이 갈바닉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하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20살 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다단계라는 걸 경험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단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썩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정말 원리는 좋다. 저대로만 된다면 정말 좋은 거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둘이 같이 이 뉴스킨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저희는 그날 바로 결정을 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6,000GV일 때 LOI를 저희는 당일날 통과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화장품 영업을 했었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화장품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이제 유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저희는 일반 그 유통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대리점 판권이라든가 이런 걸 얻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사입이라고 하죠. 일반 대리점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바디갈만이 런칭이 될 때
6,000포인트가 전부 다 저희는 바디 갈반얘기였어요. 네. 좀 시작은 좀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일단은 뭐 바디 갈바닉은 당시에 저희는 뭐 한 달도 안 돼가고 다 유통을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와이프도 어차피 이제 화장품 강사였고 저도 화장품 영업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재인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금씩 저희는 뉴스킨화 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그 큰처형의 이제 스폰서분이라고 하시죠. 그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한테 와갖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와서 제품을 알려주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해주러 오시는 그런 분의 어떤 이미지? 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사업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아마 사업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그분한테도 좀 다가갔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저희의 스폰서는 저희의 큰처형이 아니세요. 다른 분이시고요. 큰처형 분은 지금 저희의 소비자가 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강사님. 혹시 잘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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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불임을 판정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뉴스에 소개가 나왔었는데, 이 소개가 나왔던 거는 제가 6대 독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실수로 이렇게 이제 대가 끊겼다라고 해갖고 제가 이제 방송에 소개가 됐었고, 이때 이제 그 1차는 제가 이제 승소를 했었는데, 3차에서는 결국 병원이 승소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제약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저 개인 환자보다는 이제 병원 쪽에 아무래도 네,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할 때 다른 병원에서는 이런 항암제 치료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치료를 하나 이런 이제 자료들을 봤는데 모든 병원이 항암 치료하기 전에 키핑을 한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유독 이제 이 항암제에서는 뭐 이 생식세포와는 전혀 뭐 연관이 없다. 이제 그런 제약회사의 어떤 자료를 받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따져보면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저는 불임 판정을 받고 저 와이프도 굉장히 저한테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 와이프가 아이를 좋아하고 가족애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줬던 부분이 저는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15일 동안 국도 종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저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건강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싶고 또 나는 이렇게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걸어서 제가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딱 15일이 걸리더라고요. 군대에서 저희가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훈련하는 게 이제 행군이 있는데 그 행군이 40km 정도 행군을 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5일 동안 가려면은 하루에 최소한 40km에서 50km씩은 걸어야 갈 수가 있었는데 이때 저는 이렇게 대장정을 하면서 또 저의 모습이 제가 투병을 할 때 어떤 환우분의 지리산 종주를 하셨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었듯이 다른 환우분들도 저희 이런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행군을 할 때 환우였었을 때를 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머리를 이때 당시 빡빡 깎고 네 서울에서 출발을 할 때 그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병원에서 즐거운 상상 했었을 때 많은 나라를 여행 다니고 또 긴 생머리 여자를 제 와이프로 삼고 또 그랬던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식받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야구팀이 금메달을 땄던 장면을 저는 이식을 받으면서 이식방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태어나고 나서 동네 야구부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스킨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유스킨에도 그룹별로 이 야구 리그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 그룹이 그때 당시 에이스에서 야구단을 처음 만들어갖고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입단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첫 해에 저희가 전패를 했었습니다. 14번 저희가 게임을 해서 14번 저희가 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첫 게임이 전년도 디펜딩 이제 챔피언하고 붙는 이제 게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PNW가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개막전을 저희가 PNW하고 저희가 네,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첫 게임을 저희가 승리를 하면서 그 연도에 저희가 이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추억이 아직도 있고요. 또 그때 또 원종서 사장님께서 그 야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종서 사장님을 뵈면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사업도 굉장히 또 멋있게 또 하시면서 야구도 굉장히 멋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첫 게임에서 마지막 타자가 원종서 사장님이거든요. 원종 사장님이 3루 쪽으로 파울을 치셔갖고 저희가 그 첫 게임을 저희가 승리를 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뉴스킨을 제가 하면서 세계 여행을 한 번도 못했었는데 7, 8개 이상 나라를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 와이프하고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으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해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 연도에 또 잡았을 때에는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혼식을 못 올렸다가 그 글로벌 컨벤션을 할 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부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을 경유해서 저희가 이제 뭐 휴양도 하고 컨벤션도 보고 오고 하는데 당시에 저희는 이제 멕시코 칸쿤이라는 곳으로 경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해변에서 파트너들이 저희가 결혼식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비치 웨딩을 올렸던 네, 그런 이제 그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보신 사장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뉴스킨 코리아에서 열리는 가탈렌트라는 이제 무대에서 뉴 아우토반이라는 무대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었을 때 근데 저 때에도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불확실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딱 한 명의 확신과 그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 당시에 저희가 낮에는 사업들을 하시고요. 30명의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 낮에는 사업을 하시고 저희가 밤 12시에 모여서 아침 6시까지 연습을 한 달 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뉴 아우토반이라는 어떤 무대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은 제가 이제 불임 10년 만에 자연 임신으로 아이를 저희가 이제 그 가질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사실 노산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아요. 그래서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연 분만으로 자기는 도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제왕절개를 권유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자연 분만으로 아이를 출산을 해서 정말 아이가 모든 거를 다시 또 한번 바꿔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혹시 미혼이신 사람들께서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결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아이를 가지시는 걸 정말로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복도 저한테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잠을 자다가 제가 오바이트를 막 하게 됐는데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가서 오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화장실을 제가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서 갔는데 그때 진짜 막 앞뒤로 막 모든 게 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친척 누님이 제 나이 때 뇌출혈로 식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심장마비 저희 삼촌이 3분이 계시는데 3분 다 중풍이세요. 저희 외가 쪽이 가족력이 혈관 질환이 있으신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제 집사람을 깨워서 119를 불러서 이제 119를 타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저를 응급처치를 해주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가족력도 조사를 하고. 근데 제가 이때 당시 쓰러졌을 때 혈압이 270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현직 간호사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혈압이 270은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혈압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모야모야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는데 이 모야모야라는 병은요, 이 뇌혈관이 말 그대로 기이하게 자라는 그 담배 연기처럼 모락모락 핀다라고 해서 지어진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 왼쪽 손해가 괴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3개월 동안을 제가 이제 반식물인간 상태로 제가 누워만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앉아있으면은 어지럼증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이제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누운 상태에서 대소변도 갈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진짜 드라마 같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다시 왔을까? 그러니까 백혈병이 저한테 왔던 것도 저한테는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의 과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아픈 게 아니고 정말 10년 만에 얻은 딸 아이를 이제 죄송합니다. 한창 안아줘야 될 시기에 제가 이제 잠시만요. 네. 누워있다 보니까 정말 이때 제가 종교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제가 원망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이제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하나라도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잠드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누워만 있어야 되고 제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 때에는 어지럼증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잠을 자더라도 옆으로. 근데 이제 저 와이프가 이제 저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아이를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눕혀줘서 항상 잠들 때까지는 저렇게 누운 상태에서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그러자 이제 죄송합니다. 와이프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항상 갈바닉으로 매일 저렇게 저의 이제 그 머리를 풀어줬고요. 저 딸아이도 저 룸스파를 가지고, 네. 엄마가 얼굴에 쓰는 건데, 아빠 발에다가 저거를 저렇게 해서, 네. 엄마와 딸이 아무튼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저는 국토대장정을 갔다 올 정도로 나름대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나. 근데 이제 봤더니 그 야구선수 이제 그 민병헌 선수라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민병헌 선수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탤런트 정의루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혈관이 갑자기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뭐야 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건강한 사람들도 이 혈관이 안 좋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지금 현재 과하게 웃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뜨거운 거를 먹어도 안 되거든요. 왜냐면 뜨거운 걸 먹을 때 이 게임을 불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한 춤도 저는 이제 춰도 안 되고, 운동도 이제 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야모야병 환자들은 말 그대로 냉면빨처럼 가늘고 길게 살려면은요, 대충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정이나 막 어떤 그때 뭐,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열심히 뭐에 임하고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꿈을 갖지 말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꿈은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또 모든 거를 저는 무조건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제 상황이 뭐 너무나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정말 믿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약수터를 다니시는데 하루는 그 약수터에 올라오신 분이 처음 뵙는 분이셨대요. 그분께서도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걷지를 못하셨는데 집에서 기어다니고 벽을 짚고 다니다가 지금은 약수터까지 올라오시게 됐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누워있는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분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냥 거짓말을 하나 그것도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믿고 싶었어요. 나도 만약에 기어다니고 벽을 짚고 다니고 하면은 다시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래서 그 가능성을 꿈꾸면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 병원 약이 따로 있고요. 사실 병원에서는 뭐 이런 뭐 영양 보조 이런 것들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일어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나 뭔들 못하겠어.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놀이터를 저는 지팡이를 짚고 처음에는 나가서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사실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대 나가면은 조금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침에 동이 뜨기 전에 나가는데 좀비를 좀 보는 듯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전부 다 쩔뚝쩔뚝 거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나와서 그분들도 거기에서 재활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근데 저도 그 무리에 껴서 조금씩 걷기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루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때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은 지루함을 재미로 바꿔주고 그 꾸준함은 기적을 만들어준다라는 어떤 그 책 글귀를 제가 보고 그럼 나도 기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만약에 20분을 걸었으면 내일은 25분 걸어야지.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계속해서 기록을 좀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걸을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기록을 하면서 걷기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작년 8월 달에 제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제 걷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제가 이렇게 뒷짐을 지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보시게 되면 갈지자로 걷습니다. 술을 먹은 사람도 아닌데 술 먹은 사람처럼 갈지를 하고, 제 딸이 이제 저를 보고 똑같이 따라서 걸어오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너무 기적 같다고 뒤에서 영상을 찍어줬어요. 네. 그래서 희망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밖에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라는 그냥 뭐 걷기,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저의 이런 건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내가 지금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두렵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해 가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찾아가고 싶어. 이런 희망을 저는 계속해서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챌린지 때 큰 마음을 먹고 저런 몸 상태에서도 제가 이제 그 챌린지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저의 임계치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승 다이어트라는 부분을 저는 도전을 했었는데 체중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체지방만 감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근육량이 너무 없었어요. 3개월 동안을 제가 이제 그 반식물인간 상태로 누워만 있다 보니까 몸무게도 빠지는데 이 몸무게가 빠지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인바디를 측정을 해봤더니 골격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혈압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빠지면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걸어갈 때 균형 감각도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야병 환자는 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어지러움증 때문에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 와이프가 저한테 TR9를 먹이더라고요. TR9를 먹으면서 걸어보라고.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TR9를 먹으면서 제가 걷기밖에 못했는데 근육이 제가 3kg가 증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이 3kg가 빠지면서 지난 챌린지 때 제가 토탈 8.8%로 제가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사실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서 운동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근육량이 늘었냐고. 차마 이제 그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 뭐 병원에서 잘 안내해준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이제 저의 진실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걸으면서 체력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저렇게 뒷짐지고 걸었던 사람이 지금은 제가 22km까지는 걷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걸을 수 있나 한번 걸어봤는데 제가 이때 약속만 없어서도 제가 조금 더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지금은 Y만큼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사실 동기부여를 해줄 만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저한테 제가 다시 일어나야 될 동기도 많았는데 저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고 이 몸 상태 때문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못했던 사람인데 저 믿음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지금도 매일 아침에 제가 하는 저의 루틴 중에 하나가 저는 혈당을 재야 되고 혈압을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저의 몸 상태를 계속 찍어가면서 매일매일의 저의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재미라는 게 저한테 생기고 이 재미를 통해서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혈액검사 표거든요. 제가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검사를 하는데 챌린지 하기 전과 한 후의 혈액검사 표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혈당이 당화 혈색소가 높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정상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간 수치 효소도 전부 다 수치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정상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HDL 콜레스테롤,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저는 낮았었는데 지금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보는 지표를 통해서도 저의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사진은 작년에 걸을 때하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다시 사무실에서 걸을 때의 모습을 비교를 한 부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서는 조금씩 제가 또 팀박질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은 좀 올라온 것 같고 저렇게 그 딸 아이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엄청난 기적이고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제가 기록을 하고
지속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업 초기에 에이지락을 제가 만나고 지금까지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에이지락을 제가 섭취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식품을 먹고 이것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에이지락을 제가 영접하고 나서 그 뒤에 제가 만들어진 저의 스토리예요.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에이지락을 제가 처음 영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3년 뒤에 제가 걸어서 국토 대장 정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3년 뒤에는 자전거로 제가 국토 대장 정원을 종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불임 10년 만에 자연 임시인을 할 수가 있었고,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반식물인간 상태였었지만, 올해 제가 이제 다다음 달이면 둘째가 이제 나와요. 네, 기적적으로. 그래서 현재 모야모야병 극복 중이고요. 네, 불임이었던 제가, 네, 또 모야모야병인 제가, 네, 기적적으로 둘째를 임신을 해서 다다음 달이면 이제 저희가 또 둘째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정말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운도 있지만 이 운을 또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도전을 하고 노력을 했고 또 제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바로 저희 또 이런 뉴스킨과 파마넥스와 또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에너지가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모야모야병을 진단을 받고 다시 제가 걸을 수 있을까? 이 희망을 갖게 만든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기록을 하고, 저를 또 이렇게,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바꿔준 영상이기도 해서 사장님들과 꼭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노력인가 재능인가 하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론에 빠져가지고 결정을 내면 큰 거 다칠 수 있습니다. 일반 시간의 법칙은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뭘로 유명하냐면 대가를 연구하는 대가로 유명하대요. 이 대가들이, 최고의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프로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는가를 연구하는데 대가야 돼요. 자기가 있던 연구소 근처에 베를린 예술종합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한예종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에 대해서 거의 최고급 실력 있는 독일 아이들이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술 학교 중에 특히나 이제 그 음악 분야 중에서도 바이올린 연주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해 본 거죠. 어떻게 했냐면 그 학교에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은 최애 우수 등급이에요. 이 그룹들은 정말 이 아이들은 향후 슈퍼스타 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아이들. 두 번째 그룹은 우수 그룹, 슈퍼스타는 아니어도 뭐 프로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양호 그룹이라고 음악 교사 정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배우는 과정을 15분마다 적게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음악을 바이올린 공부하는지 나오겠죠. 이 세 그룹 아이들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실력 향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음악을 듣거나 실제로 이 음악학교에 간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나중에 대부분 프로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실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면 혼자 연습을 얼마나 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호 그룹,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교사가 되려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400시간 정도 혼자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 그룹, 프로가 되려는 그룹들은
5,300시간 정도 했고 최고 그룹은 7,400시간을 혼자 연습했어요. 뒤지기 많이 해요. 뒤지기 많이 해요. 보시면 양호 그룹보다 배 이상, 배를 한 거예요. 배 이상을. 맞죠? 배 이상 한 거. 3,400에서 7,400이면. 하루에 3시간 연습할 거면은 그렇죠. 6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수 그룹보다도 50% 이상 했다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는 재료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거는 요리를 하는 거죠. 지식을 얻었으면은 그거를 내가 요리를 해서 나만의 요리로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인강을 듣고 뭐랄까 토론을 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식을 얻기만 한 거예요. 재료만 산 거야. 요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에릭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연구에서 분명하게 눈에 띄었던 점 두 가지다. 첫째, 탁월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면 수천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시간을 단축해 주는 지름길 같은 것도 없었고 비교적 적은 연습량만으로도 전문가 수준에 도달한 천재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탁월한 재능이 있는 연주자들 사이에서도 기술 연마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이 연습 시간이 적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성적이 좋았다. 예를 들어서 그룹별로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그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그룹 내에서도 연습을 더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평균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같은 최우수 등급이지만, 최우수 그룹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좋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력할 시간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여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비범한 능력을 개발한 사람은 없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 이게 노력인가 재능인가 하는 이제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데 퍼포먼스 판단을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재능이 있네. 얼마나 편해요. 판단해 그렇게 그냥 설명이 더 필요가 결론 지어버리면 끝이에요. 재능 있잖아. 네. 뭐 공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능은 정말로 나의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변명거리거든요. 제가 제 독서법 책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독서 못했냐? 난 독서는 머리가 아니니까. 독서에 재능이 없으니까. 근데 왜 수학 포기했냐? 난 수학적 머리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는 건 있는 건 맞아요. 그건 재능이 아니라 그거는 기호예요. 기호. 태도고 태도. 재능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 운동 있으면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서는 나는 농구를 테니스보다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농구를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성향이에요. 성향. 재능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잘했기 때문에 이게 내 재능인 줄 알고 글로 갔다가 망한 사람이 되게 많죠. 네, 많죠. 재능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능의 실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보통 처음에 뭔가를 잘하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 잘하는 걸로 이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나중에 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체스나 바둑도 IQ가 좋으면 처음엔 빨리 배우지만 프로급 이상 되면은 IQ와 프로의 성적 간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재능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노력이밖에 없는 거죠. 재능을 있지만 뭔지 모르니까 해보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재능이라고 보여주는 것도 노력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재능 정의가 뭔지는 아세요? 재능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주와 능력, 개인이 타고난 능력과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다. 맞아요. 근데 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것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전적 정의가 여러분, 훈련에 의하여 획득된 능력을 아울러 이룬. 이런 것도 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케이스. 제가 독서 열심히 하면 독서 잘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가 수할 못인데 열심히 하면 당연하죠. 제가 영어 전혀 못하는데 영어 잘하면 잘할 수 있나요? 무조건이죠. 결국에는 다 노력이에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죠. 근데 저는 재능을 좀 다르게 말하고 있죠. 성향, 기호.
특징이냐니까요. 근데 그걸 발견하려면은 그 발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무조건. 게으른 거는 어떤 것도 여러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필드에 있든 어떤 걸 하든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든 그거는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마이너스 알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네, 인터넷이 조금 끊기는지 영상이 잘려서,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는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모닝 독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은 제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하원을 해서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공주님이 자고 있는 그 시간이 유일한 저의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는 책을 읽고 아침 6시부터 이제 뭐 다들 하시는 그 줌바디라는 운동을 저는 아침에 6시부터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기록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저를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도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면 경주에서 이긴다라는 이 말도 저한테 큰 용기를 줘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행복을 느끼면서 내일을 향해 오늘도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값진 시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손해가 괴사가 돼갖고 언어적으로 후유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음이 조금씩 세고 이렇게 뭐랄까 말이 이어지지가 않고 하는데 아무튼 좀 부족하지만 예,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더 성장해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